전남 지역 학교 3곳 중 한 곳은 아직도 성면학교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10년 전부터 취급이 금지됐는데 안전철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 화산 백년지에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에서 펼쳐지는 연꽃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흑산도 해상에서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선원 3명이 추가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일당도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미래형 유치원을 확대합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운영될 미래형 유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체계적인 수업 모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10년 전부터 취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건물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남 지역 학교 3곳 중 한 곳이 성면학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한 철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환경단체 조사 결과 성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른바 성면학교는 전남에 모두 26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교 가운데 약 30%로 3곳 중 한 곳꼴입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34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54곳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성면 피해자는 모두 7,9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00명이 넘어 전체의 약 34%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을 토대로 오는 2026년까지 각 학교의 성면 해체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환경단체는 신속한 철거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각종 시설을 비닐로 감싸는 작업이 부실할 경우 철거 과정에서 흩날리는 성면 가루로 인해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작업자들도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철거 공정 이후 비성면 자재를 설치할 때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잔재물 점검과 청소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철거 과정 중에 안전 지침이라든지 또 그 전문가들의 참여, 또 잔재물에 대한 철저한 청소와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교직원들이 그 발암물질인 성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량만 흡입해도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성면. 안전한 제거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검찰이 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수출업자들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광양항에 알루미늄 폐기물 2,600톤을 쌓아두고 6개월 동안 임시 보관한 뒤 보관 기간이 끝나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선원 3명을 구속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당초 선장과 선원 등 2명이 동료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선장이 삭제한 CCTV 영상 9,700개를 복원해 분석한 결과 나머지 선원 3명도 피해자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구타하고 청소용 호수로 차가운 물을 쏴 피해자를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은폐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 유관기관을 통해 선주들을 지도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우잡이 선장과 선원 5명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50대 남성 선원을 지속적으로 구타하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옷을 벗긴 뒤 물을 끼얹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거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전남 무안에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연꽃을 배경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축구장 5배 크기의 백년 자생지인 무안 화산 연꽃방죽 일대입니다. 바람이 만들어낸 물결 사이로 초록빛 연잎과 하얀 연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이지만 미리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백년을 보며 감탄합니다. 아니 여기 우리 부산에서 오고 동생 광주에서 우리 같이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 너무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네요. 손주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놀기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참 좋아합니다. 회산 백년지는 1955년 백년 12뿌리를 처음 심어 동양 최대 백년 자생지가 된 곳입니다. 무안군은 올해로 27회째 무안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만개한 연꽃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연꽃 올림피아드와 전국 요리대회와 함께 연꽃 조격체험, 황토 맨발길 걷기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들이 문화해설사와 함께 밤에 야경을 보면서 연꽃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연빛, 달빛 야행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무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낮과 밤에 모두 백년지를 감상할 수 있는 야간 경관 조성을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연빛, 달빛 야행 프로그램과 또 신비의 보트 탐사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정자연의 하얀 연꽃이 일품인 무안 연꽃축제. 이번 축제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무안군 회산 백년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래형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운영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여수 세계박람회장 미래교실에서 공립과 사립 미래형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공유회를 갖고 올 상반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 개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공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미래형 유치원 정책을 수립해 오는 2030년까지 체계적인 수업 모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포 북항 노을공원 일대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목포시는 노을공원 일대에 미끄럼틀과 풀장, 몽골 텐트 20여 동을 갖춘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오는 26일부터 17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운영됩니다. 순천 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11곳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순천 도시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조례호수공원 바닥분수와 오천동 근린공원 바닥분수, 해룡면 버드네공원 바닥분수 등 11곳입니다. 수경시설은 10월 중순까지 운영하며 매주 1회 수조 청소와 수질 검사를 통해 쾌적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장맛비가 한풀 꺾이고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도 발효됐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가 웃도는 후덥지근한 날씨. 딸기 모종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은 비 오듯 쏟아집니다. 굉장히 더워요. 안에 50도, 60도도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무리해서 이러시면 진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인데 두통과 어지러움증, 근육 경련 증상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땡볕에서 활동하는 농민이나 건설 노동자, 노인 등은 고위험군에 속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최근 2달 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전국적으로 633명,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날씨가 더운 시간대인 2시부터 5시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에어컨 온도를 실내 온도보다 5도 이상 더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들도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장 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들여서 일하는 농작업을 하는 우리 주민들이 온열 질환에 많이 지금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 여러 가지 온열 질환 예방이나 농작업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혹시라도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119로 신고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냉동수산물 꼬치 생선이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군 삼양읍에 있는 어업회사 법인 대경 INC가 최근 꼬치 생선 5톤을 일본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꼬치는 농어목 꼬치고기과로 몸은 가늘고 길며 전체 길이는 50에서 60cm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시가 많아 잘 먹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고급 어종으로 취급하며 맛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숯불에 구워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입, 유통, 소매업체, 음식점과 화로 판매장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3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통합 효과 분석 공동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 조사 결과와 두 시군의 통합 효과를 소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학에서는 청주시의 통합 사례를 분석해 신안군과 상생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통합 시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 사항과 오는 2026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자리에서 전남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과 목포에 의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목포대 의대 설치에 대한 근거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만들어 지방의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가 전남 해남에서 열립니다. 전남 연기 캠프는 해남 문화예술회관과 해남 유스호스텔 일대에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며 해남의 중고등학생 14명을 비롯한 전남의 청소년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극과 뮤지컬, 영상 제작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기 과정이 진행됩니다. 연기 캠프는 전라남도가 주최하며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합니다. 해남군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배추와 감자, 고추 등 지역 농산물 가운데 항암 성분이 풍부한 채소는 6개 읍면에서 10헥타르에 걸쳐 재배하고 쌀은 계곡면 일대 150헥타르 면적에 걸쳐 조성된 친환경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